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한양대학교 병원은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은 의료기관이었다. 최첨단 시설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의료진은 이곳을 모든 병마의 끝이자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만들었다. 이현우와 박지영 부부에게도 이 병원은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었다. 현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지영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엄마였다. 그들의 삶은 사랑스러운 외동딸 아민이가 태어나면서 비로소 완전해졌다. 아민이는 해맑은 미소와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두 부부는 아민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행복을 느끼는 평범한 부모였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민이는 4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그리고 진단명은 신경섬유종증 2형.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변이형으로 이전에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는 희귀 난치병이었다. 그날 이후 현우와 지영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들은 아민이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병원을 찾아다녔다. 이름난 교수와 의사를 찾아다니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다. 의사들은 아민이의 상태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는 치료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말은 현우와 지영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아민이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고 작은 몸은 점차 쇠약해져 갔다. 그들의 통장은 바닥났고 집담보대출은 한도에 다다랐다. 그들은 이미 가진 모든 것을 아민이를 위해 쏟아부었다. 현우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아민이의 침대 곁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지영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직 아민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들은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 달을 헤매다 마침내 한양대학교 병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다. 이곳의 의료진이라면 어쩌면 아민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부터 아민이는 한양대학교 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었다. 병원에서는 아민이의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여러 분야의 교수진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현우와 지영은 초조하게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매 순간이 지옥 같았다. 그들에게는 이 회의 결과가 아민이의 생사를 결정할 마지막 판결과도 같았다. 마침내 병원 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현우와 지영은 숨을 고르고 병원 장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는 병원장과 함께 아민이의 주치의 그리고 몇몇 교수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현우와 지영은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다. 병원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현우 씨, 박지영 씨, 저희 의료진은 아민이의 병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병원에서는 아민이의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현우와 지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의 귀에는 병원장의 목소리만 웅궁거렸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했다. 현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되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렵다니요. 아민이를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이곳만을 희망으로 삼아 버텨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아민이의 주치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환자분의 병은 매우 희귀한 변이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난치병입니다. 저희 의료진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현재 저희 병원의 기술력으로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치료를 시도하더라도 성공률이 극히 낮고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명예라니요. 지금 저희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 명예가 저희 아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당신들이 의사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영은 울분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병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무모한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아직 이 케이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현우와 지영의 심장을 꿰뚫었다.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민이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영은 병원장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제발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희에게는 아민이밖에 없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무슨 조건이라도 다 들어드릴게요, 제발. 병원장은 차가운 얼굴로 지영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현우는 병원장과 교수들을 노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연민 대신 냉철한 이성과 현실적인 판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아민이를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아닌 병원에 부담을 줄 위험 요소로 보고 있었다. 저희는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퇴원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와 지영은 절망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민이는 그들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아민이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은 아민이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병원장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허무하게 흩어졌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긴 채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병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굉음과 함께 병원장실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병원장과 교수들은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병원장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의 몸에서는 거대한 위험이 느껴졌다. 그는 최고급 맞춤 슈트 차림이었고 그의 등장은 병원장실의 모든 분위기를 압도하는 듯했다. 그는 바로 한양대학교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병원 이사회의 절대적인 권력자 김영철 이사장이었다. 김영철 이사장은 병원장과 교수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현우와 지영을 힐끗 보더니 그들의 품에 안겨있는 아민이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병원장과 교수들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감히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당신들이 의사 맞습니까? 김영철 이사장의 등장에 병원장과 교수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이사장이 이런 상황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영철 이사장은 병원장과 교수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병원장과 교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그의 행동은 병원장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우와 지영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병원 이사장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 제발,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는 이 아이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김영철 이사장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민이를 향해 있었고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애원하는 듯했다. 그의 행동은 차가운 병원 장실의 공기를 뜨거운 감동으로 바꾸어 놓았다. 김영철 이사장의 등장과 그의 무릎 꿇는 행위는 한양대학교 병원 장실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권위와 위엄으로 둘러싸였던 병원의 최고 권력자가 한 아이의 생명을 위해 무릎을 꿇고 애원하다니.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현우와 박지영 부부는 물론 병원장과 교수들조차 그의 행동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김 이사장의 절박한 눈빛과 흐느끼는 목소리는 차가웠던 병원 장실의 공기를 뜨거운 감동으로 바꾸어 놓았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는 이 아이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김 이사장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렸다. 그는 현우의 품에 안겨있는 아민이를 향해 간절한 시선을 보냈다. 그의 눈물은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병원장은 당황하여 김 이사장을 일으키려 했다. 이사님,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곳에서 이러지 마십시오. 김 이사장은 병원장의 손을 뿌리치며 아민이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절박함 앞에서 병원장과 교수들은 더 이상 냉철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김 이사장의 눈빛에서 단순한 권력자의 명령이 아닌 깊은 상처와 진심 어린 애원을 읽었다. 특히 아민이를 향한 그의 간절함은 마치 자신의 생명이라도 되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 또한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다. 이사님, 일단 일어나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호함 대신 주저함이 섞여 있었다. 김 이사장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린다면 나는 이 병원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김 이사장의 선언에 병원장과 교수들은 당황했지만 그의 결단력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김 이사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회의실로 향했고 아민이의 병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현우와 지영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은 비현실적이었다. 그들은 김 이사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왜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 저토록 애원하는 것일까? 그들은 김 이사장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인연의 끈을 느꼈다. 김 이사장은 현우의 품에 안겨있는 아민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아민이의 작은 볼을 어루만졌다. 아민이는 김 이사장의 손길에 놀란 듯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김 이사장의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민이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알았다. 너는 정말
김 이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끊겼다. 현우와 지영은 김 이사장의 행동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가 왜 아민이를 아가라고 부르며 자신을 탓하는 걸까? 그들은 김 이사장이 아민이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직감했다. 김 이사장은 아민이를 품에 안은 채 현우와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현우는 김 이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사님, 아민이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혹시? 저희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겁니까? 김 이사장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의 지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내게는 한때 금쪽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달리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였고 늘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강요했죠. 결국 그 아이는 나와의 갈등 속에 집을 떠났고 나는 그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김 이사장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와 지영은 김 이사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의 이야기는 아민이의 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고통은 너무나 진심이었다. 그 아이는 내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에 그 아이가 나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김 이사장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렸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이 아이의 병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경섬유종증 2형. 그 병명은 내게 너무나 익숙한 병명이었습니다. 나의 아들 역시 그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나의 아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병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시 사업에 미쳐 그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병이 악화되는 것도 그 아이가 고통받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김 이사장의 마지막 말에 현우와 지영은 경악했다. 아민이의 병이 김 이사장의 아들과 같은 병이었다니. 그리고 김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을 그 병으로 잃었다니. 이 무슨 우연이란 말인가. 그들은 김 이사장의 눈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처절한 고통을 보았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과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나의 아들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나의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살려 나의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김 이사장은 다시 한번 흐느꼈다. 현우와 지영은 김 이사장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아민이를 통해 죽은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의 간절함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속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사님, 저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민이밖에 없습니다. 현우는 김 이사장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김 이사장은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병원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걸고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릴 겁니다. 그날부터 아민이의 치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아민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국내외 최고 권위의 의료진을 소집했고 아민이의 병에 대한 모든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 그는 병원의 모든 자원을 아민이에게 쏟아부었다. 그의 눈에는 아민이의 생명만이 오직 하나뿐인 목표였다. 병원장과 교수들은 김 이사장의 열정과 진심에 감동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아민이를 살리기 위해 매달렸다. 차갑고 이성적이었던 병원은 이제 아민이라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대한 희망의 전장이 되었다. 현우와 지영은 김 이사장과 함께 아민이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김 이사장에게서 아민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았다. 그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병원 이사장이 아니라 가족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들은 김 이사장과 함께 아민이의 병을 이겨내기 위해 싸웠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절망 대신 희망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영철 이사장의 진심 어린 애원과 아민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은 차가웠던 한양대학교 병원을 뜨거운 희망의 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현우와 박지영 부부는 김 이사장이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며 아민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에 깊이 감동했다. 그들은 김 이사장과 함께 아민이의 병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김영철 이사장은 아민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했다. 그는 해외의 희귀병 권위자들을 초빙했고 병원의 모든 연구팀을 아민이의 병에 매달리게 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인맥과 재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지시 아래 병원 내 모든 자원이 아민이의 치료에 집중되었다. 병원장과 교수들은 김 이사장의 열정과 진심에 감동하여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아민이를 살리기 위해 매달렸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했으며 해외의 사례들을 찾아 분석했다. 현우와 지영은 김 이사장과 함께 아민이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김 이사장에게서 아민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았다. 그는 아민이를 자신의 죽은 아들과 동일시하는 듯했다. 아민이의 작은 몸에 주사바늘이 꽂힐 때마다 김 이사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고 아민이가 조금이라도 기침을 하면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수많은 검사와 연구 끝에 의료진은 아민이의 병이 신경섬유종증 형의 극히 드문 변이형으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임을 밝혀냈다. 이 병은 전 세계적으로도 몇몇 사례만 보고되었을 정도로 희귀했으며 아직 표준화된 치료법이 없었다. 의료진은 마지막 희망으로 유전자 치료를 고려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성공률이 낮은 시도였다. 김 이사장은 유전자 치료의 위험성을 알고도 망설이지 않았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십시오. 성공률이 아무리 낮아도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시도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기회를 아민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의료진은 김 이사장의 결단에 따라 유전자 치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는 병원 역사상 전례 없는 도전이었다. 모든 의료진은 긴장했고 병원 전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현우와 지영은 아민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김 이사장의 헌신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아민이에게 이토록 위험한 치료를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던 중 민주는 김 이사장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김 이사장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의 아들로 보이는 소년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소녀는 김 이사장과 많이 닮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민이와 같은 희미한 병색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앨범을 넘기다가 한 사진 앞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소년이 한 소녀와 함께 해맑게 웃고 있었다. 소녀는 아민이와 매우 흡사한 외모였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아들 민수와 손녀 아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사진을 보고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민이가 김 이사장의 손녀라고 그렇다면 아민이의 부모, 즉 자신과 지영은 김 이사장의 아들과 어떤 관계인 걸까?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곧바로 김 이사장에게 달려가 사진을 내밀었다. 이사님, 이 사진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민이가? 아민이가 이사님의 손녀입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 이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진 듯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의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신경섬유종증 2형을 앓았습니다. 나는 당시 사업에 미쳐 그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병이 악화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김 이사장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렸다. 민수는 자신의 병을 알고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홀로 병과 싸웠고 홀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다 민수는 마지막 순간에 내게 한 여인과 아이의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아민이입니다. 민주는 경악했다. 아민이의 친아버지이자 자신의 형이 바로 김 이사장의 아들 민수였다니. 그리고 민수는 죽기 직전까지 이 사실을 숨겼고 김 이사장에게 아민이를 부탁했던 것이다. 민주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민이와 김 이사장 사이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의 연이 있었다. 나는 민수가 남긴 사진 속의 아이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지영 씨가 아민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을 때 아민이의 얼굴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민수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민이의 병명이 민수의 병과 같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다시 한번 흐느꼈다. 현우와 지영은 김 이사장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김 이사장의 손녀라는 사실에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비극 속에서 피어난 인연의 소중함을 느꼈다. 그들은 김 이사장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의 속죄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아민이는 그들에게 세상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김 이사장에게도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이사님, 아민이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도 이사님과 함께 아민이를 지킬 겁니다. 현우는 김 이사장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민이를 살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병원 전체는 이제 아민이의 생명을 위한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다. 유전자 치료를 위한 준비는 막바지에 다다랐고 모든 의료진은 아민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모든 것은 김 이사장과 그의 아들 민수, 그리고 아민이의 운명적인 인연이 빚어낸 기적이었다.
김영철 이사장의 아픔 고백과 아민이와의 운명적인 혈연 관계가 밝혀지자 이현우와 박지영 부부는 깊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병원은 아민이라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고 김 이사장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했다. 그의 눈에는 아민이의 생명만이 오직 하나뿐인 목표였다. 아민이의 유전자 치료는 병원 역사상 전례 없는 도전이었다. 의료진은 밤낮 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했으며 해외의 희귀병 권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되었고 수많은 논문들이 분석되었다. 모든 의료진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뜨거운 열정으로 빛났다. 김 이사장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원에 머물며 아민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현우와 지영은 아민이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김 이사장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그들의 작은 손이라도 보태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아민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며 아민이가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곁에서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아민이는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그리고 의료진의 사랑 속에서 작은 몸으로 꿋꿋이 병마와 싸웠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다. 드디어 유전자 치료가 시작되는 날, 병원 전체에 비장함이 감돌았다. 의료진은 긴장했고 현우와 지영 김 이사장 또한 초조하게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초단위로 움직이는 의료진의 모습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극한의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현우와 지영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김 이사장은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에게는 이 수술이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지친 얼굴로 나왔지만 그의 표정은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유전자 치료가 성공했습니다.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아이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우와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김 이사장은 벌떡 일어나 의사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우리 아민이가 살아난 건가?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아민이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수지는 아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기적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름이를 살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김 이사장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아민이의 회복은 놀라웠다. 그녀의 몸은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고 유전자 치료는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희귀병의 증상들은 점차 사라졌고 아민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병실은 이제 아민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김 이사장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김 이사장은 아민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아들을 다시 보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없었다. 그는 아민이를 통해 자신의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모두 쏟아부었다. 김 이사장은 아민이의 회복을 기념하며 병원에 거액을 기부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고
김영철 희귀병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아민이와 같은 희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고 희귀병 치료법 연구에 아낌없이 투자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아들을 잃었던 고통을 다른 부모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돈과 권력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파하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현우와 지영은 김 이사장의 결단에 깊이 감동했다. 그들은 김 이사장과 함께 재단의 운영에 참여하며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아민이만을 위한 작은 울타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김 이사장의 재단과 함께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거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어느 날 김 이사장은 현우와 지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민이를 통해 나의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삶을 아민이와 함께 그리고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김영철 희귀병 연구재단에 위임하고 자신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아민이의 회복과 새로운 삶을 지켜보는 데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현우와 지영에게 재단의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 재단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현우와 지영은 김 이사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김 이사장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아민이의 병을 이겨낸 기적을 넘어 세상의 빛이 되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희망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김영철 이사장의 헌신적인 사랑과 병원 의료진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이현우, 박지영 부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을 만들었다. 이아민은 희귀 난치병을 이겨내고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다. 병실을 가득 채우던 의료기기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아민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뛰노는 발소리로 채워졌다. 그녀의 작은 몸에는 이제 더 이상 병색이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아민이가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는 축제 분위기였다. 의료진과 직원들 그리고 김영철 희귀병 연구재단의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아민이의 퇴원을 축하했다. 김 이사장은 아민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민이가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정말 기적이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현우와 지영은 김 이사장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진정한 가족애가 담겨 있었다. 아민이는 김 이사장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김 이사장은 아민이를 통해 죽은 아들 민수를 다시 만난 듯했고 아민이 또한 김 이사장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었다. 아민이는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이제 어떤 부담도 없이 힘차게 뛰었다. 현우와 지영의 삶은 아민이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다. 김영철 이사장이 설립한 김영철 희귀병 연구재단은 아민이의 기적적인 회복 사례를 발판 삼아 눈부시게 성장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재단에 위임하고 자신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데 전념했다. 그는 국내외 최고 권위의 의료진과 연구팀을 지원했고 희귀병 치료법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잃었던 과거의 아픔 대신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이현우와 박지영 부부 또한 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우는 자신의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재단의 행정 업무를 도왔고, 지영은 자신의 디자인 재능을 살려 재단의 홍보와 모금 활동을 지원했다. 그들은 아민이에게 받은 기적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은 재단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김영철 희귀병 연구재단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했다. 그들은 희귀병 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재단은 절망에 빠진 수많은 가정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아민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병에 대해 알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아민이는 김 이사장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김 이사장은 아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야, 아민아. 할아버지가 고마운 게 아니라 네가 고마워. 네 덕분에 할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어. 너는 할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현우와 지영은 김 이사장과 아민이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되었다. 김 이사장은 그들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알려준 삶의 스승이었다. 아민이의 이야기는 병원과 재단을 넘어 세상에 널리 퍼졌다.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한 남자의 속죄, 그리고 그로 인해 피어난 기적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삶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명예가 아닌 생명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또한 아무리 희박한 희망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영철 이사장은 아민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완성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잃었던 비극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삶은 고통과 후회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마무리되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현우와 지영은 아민이를 품에 안고 창밖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희망을 비추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의 삶은 기적의 완성,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영원한 여정이 될 것이다.